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돈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는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측면들을 공유하며 본질적으로 진정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의 진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은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지폐나 계좌 속의 숫자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부모님이나 친척의 병환 앞에서 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집이나 차 혹은 다른 물질적 필요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며 외부 요인에 의존합니다. 그 요인이 사라지면 행복도 따라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돈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즉시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즐거움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느낌입니다. 일단 얻게 되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 좋은 삶을 가져다 줄 때, 혹은 자신의 능력 덕분에 부모님이 편안한 노년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도울 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과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그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정한 즐거움을 가질 때 돈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설렘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 부족할수록 여러분의 재정운은 더욱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강렬한 갈망 뒤에는 두려움과 결핍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전에 저는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여러분이 부를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받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의 엄청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일어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마치 여러분이 8가지 재앙을 극복해야만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유익한가요? 만약 여러분이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면 물론 유익합니다. 하지만 단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큰 재산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그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걸까요? 이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만 하면 반드시 어느 정도 개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는 본질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이며 피라미드의 상층부는 하층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상사는 확실히 더 쉽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들이 항상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해야 했는지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보다 더 나빴다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낌없이 손을 흔들며 아름다운 미래상을 그리고 말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리더들은 여러분과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을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밝힐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러한 비결은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전수됩니다. 리더십 세계에는 공인된 세기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나아가라. 절대로 지름길을 택하지 마라. 그것은 왜곡되고 부당한 길이며 결국 자신을 해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상사에게 그들이 지름길을 택한 적이 있는지 반문한다면 아마 즉시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100억을 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여러분의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도 꽤 괜찮은 수입으로 여러분이 사는 곳 인구의 70%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년 1억 원을 저축한다면 100억 원을 모으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계속 오르고 최대 3배까지 오른다고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약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노력만으로 정상에 올랐을까요? 마치 일부 사장들이 할부로 물건을 사서 인생의 첫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물건들을 어떻게 이익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는 노력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력에만 의존하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한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행히도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더 짧고 효과적인 길을 가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빨리 이해할수록 우회로를 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원래 주제인 돈의 진실로 돌아가 봅시다. 돈은 실제로 단지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항상 순환하며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의 법칙은 바로 에너지 교환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교환의 양과 방식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재물이 샘솟듯 하다는 말을 알고 있으며 돈의 성질에 대해서도 방금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순환과 흐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돈을 쫓는다면 점점 더 지치고 그것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치가 커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릴 것입니다. 사실 돈의 법칙도 중력과 같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인력이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돈을 쫓는 것보다 돈이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돈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유명한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사실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 할수록 돈을 벌기 어렵다. 왜냐하면 돈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이다. 돈의 본질은 바로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가치를 창출하고 베풀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베풀지 않고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돈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작고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돈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돈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잃게 됩니다. 또한 저는 다른 문제,
즉 감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실 돈과 감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에 기댈 곳이 없을 때, 감정을 맡길 곳이 없을 때 돈도 부족해집니다. 감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경우를 겪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거나 벌더라도 지키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낭비하여 빈털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본질은 바로 새로운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이 항상 결핍, 두려움, 불안, 모호함, 나약함, 예민함,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은 확실히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에너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돈 버는 길을 찾을 시간과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진실 중 아마도 모든 사람이 즉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바로 여러분의 재정적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일까요? 여기서 저는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의식과 물질은 사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는 함께 몸에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속의 호르몬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의미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즐겁고 너그러운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긍정적이고 몸은 건강해지며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때 원만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부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 자격지심, 원망,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과 돈도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일상적인 감정 축적은 결국 유전자에 반영되어 생식세포에 각인되고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어 자손의 DNA에 새겨진 잠재의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삶의 궤적,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잠재의식이 재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운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돈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셨나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부의 법칙은 바로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면 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 모두 각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천지는 나와 함께 생겨났고 만물은 나와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 심지어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결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에너지 교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종류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사랑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심지어 어떤 관점에서는 사랑은 위대한 이기심이며 특별한 열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무한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고 에너지로 가득 차며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또는 다른 말로 어떻게 사랑을 사용하여 외부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는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둥, 번개, 비, 바람 모두 하늘의 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모두 여러분이 자신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실패나 어려움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여러분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양육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보내는 감사는 더 큰 에너지원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주변 세계로부터 더 나은 지원과 자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전혀 좋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항상 저를 착취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도 감사해야 하나요? 비록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각자가 자발적으로 맡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삶을 경험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겪었든 그것 또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훈을 잘 완수하면 여러분의 삶은 한 단계 격상될 것이고 점차 모든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베푸는 것. 이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푸는 행위는 고기잡이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노자는 일찍이 무언가를 잡고 싶다면 먼저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면 어떻게 자신이 갈망하는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단지 전략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베풀매의 의미는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베풀매의 가장 높은 의미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베풀 때만이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지고 행운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나아지고 싶을 때 적극적으로 더 많이 베푸십시오. 즉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은 확실히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동은 바로 베풀미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베풀수록 여러분의 역량도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량이 커지면 여러분의 능력과 성취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힘들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친구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이 경쟁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 아이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안고 자랐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교 심리는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거리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경쟁 심리와 비교 심리가 매우 해로운 함정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잠재의식적으로 학습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고 최고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선생님의 주목을 받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친척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독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깁니다. 외모, 돈, 업무 성과, 읽은 책의 수, 달린 거리 등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각자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이 있고 누구나 독특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격지심을 느끼고 어떤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친구 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셔명의 재산 평균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도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함께 좋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발전해야만 여러분은 더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에너지를 흡수하며 더 뛰어나질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때 진심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그들이 여러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시점에서 더 뛰어나면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들을 돕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할 때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독특함을 깨닫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칭찬한다는 네 글자는 여러분이 삶에서 큰 자유를 느끼도록 도와주고 점차 긴장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한 걱정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의식, 언어, 행동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칭찬 덕분에 더 많은 동기를 얻고 귀한 존중을 느끼며 그들은 귀중한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나모리 가조의 말 한마디를 인용하여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무관심한 자들은 당신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에 의해 끌립니다.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돈과 삶은 그 방식대로 당신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다음으로 수면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잘 때와 깨어날 때 어떻게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현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어떻게 잠들고 어떻게 깨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작은 비밀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잠들고 깨어날까요? 어쩌면 이 작은 조정 하나만으로도 미래 여러분의 삶의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드는 방식과 내일 아침 깨어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매우 간단하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수십 년 동안 매일 수많은 잘못된 습관으로 잠들고 깨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잠이 깊지 않고 기분이 불안정하며 에너지가 낮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잠들고 깨어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먼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침대에 누워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소설을 읽다가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마음이 하염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이때 여러분의 뇌는 멈추지 않는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잠드는 방식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 때까지 여러분은 완전히 의식이 없고 깨어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주의가 머릿속의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감정과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바로 그 감정과 욕망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촉진하며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은 혼란스럽고 평안하지 않은 내면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높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식적으로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 때까지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일단 잠이 들면 더 이상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바로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사이의 경계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은 매일 의식적으로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에 TV를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오락 활동과 생활 활동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식으로 잠들기 약 5분 전에는 관련 없는 모든 활동을 멈추십시오. 마음과 몸 모두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십시오. 색, 세, 수에시, 상, 샹, 행, 싱, 식, 시, 이 여러분의 깨어있는 관찰 속에 있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 불을 끄고 눕고 눈을 감고 모든 주의를 안으로 집중하십시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몸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십시오. 각 부분을 하나씩 느껴보십시오. 만약 불편한 곳이 있다면 멈춰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퇴근 후 출근 도장을 찍는 것과 같으며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하루 경험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몸 스캔 과정을 통해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완전히 연결될 것입니다. 바로 그 후 여러분은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누워 잠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며 매우 간단합니다. 数달 되면 1분에서 3분 안에 빠르고 집중적으로 효과적인 몸 스캔 과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상태에서 잠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몸 스캔을 마친 후 주의를 하단전 엑시아단 티안디에우로 가져가십시오. 하단전은 몸의 특정 지점이 아니라 많은 중요한 경혈을 포함하는 아랫배 전체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단전의 중심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이때 입을 다물고 코로 가볍게 숨을 쉬십시오. 동시에 혀가 입천장에 닿도록 치아를 약간 꽉 다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비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숨을 내쉴 때 모든 주의를 배꼽 부위로 가져가 의식이 거기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주의를 통제하여 하단전에 부드럽게 놓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잡념이 없고 감정도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끊임없는 생각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 밝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잠드는 방법이며 잠잘 때의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상은 잠잘 때의 마음 챙김의 두 가지 기본 단계이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상태로 잠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매일 아침 깨어날 때 마음 챙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는데 무슨 지도가 필요해? 그냥 눈 뜨고 기지개 켜고 침대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깨어났을 때의 의식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꿈을 바로 회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깨어나자마자 그날의 계획에 대해 걱정하며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나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고민거리를 즉시 떠올리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열어 메시지와 알림을 확인하나요? 바로 눈을 뜨지 마십시오. 먼저 잠에서 막 깨어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첫 순간을 사용하여 자신의 호흡을 완전히 느껴보십시오. 잠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의를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입으로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내쉬십시오. 이 첫 숨을 내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젯밤 어떤 꿈을 꾸었든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든 모두 이 호흡을 통해 제거될 것입니다. 동시에 호흡은 주의를 다시 몸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첫 숨을 내쉰 후 다음으로 모든 주의를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며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이 과정 내내 눈은 아직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단순히 그 미소를 느껴보십시오. 이 미소는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험할 기회를 얻은 새로운 날의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끄는 방법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완전히 느끼며 아무 생각 없이 이 순수한 미소에 잠기십시오. 이 상태를 약 10초에서 2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눈을 뜨고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이렇게 해서 깨어나는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해야 할 올바른 방법입니다. 배우셨나요? 만약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밤에는 마음 챙김 수면을 하고 아침에는 의식적으로 깨어난다면 곧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유가 여러분에게 많은 가치와 영감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